안녕하십니까. 요즘 사회에서 가장 관심 주제 중에 하나가 아이를 적게 낳는 문제,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지는 것이 요즘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대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령사회 속에서 치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치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치매를 돌보는 것이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치매 돌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치매의 제도와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이야기 첫 번째 내용은 고령사회와 치매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하철 풍경인데요. 어떠세요? 왼쪽에 아이들이 이제 있고, 오른쪽에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사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적게 낳게 되고, 또 어르신들은 굉장히 많아지는 사회, 이런 사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나라인데요.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명도 낳지를 않고 있습니다. 0.98명 정도이고요. 문제는 이 추세가 사실은 앞으로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저출산에 대한 국가에서 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오히려 아이를 적게 낳는 쪽으로 자꾸 방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본 젊은이들 보면 결혼을 안 하겠다, 또 결혼을 해도 자녀를 안 낳겠다, 내지는 뭐 한 명 정도 낳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총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구성비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누었는데요. 7%에서 14% 미만의 국가를 고령화 사회, 고령화가 되고 있는 사회라고 할 수가 있고요. 14% 이상 20% 미만의 국가를 고령사회, 그리고 20% 이상 국가를 초고령사회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노인 인구 비율이 2000년도에 이미 7%인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2018년에는 14%가 넘어서 고령사회로 이미 진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6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인구의 비율은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예측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어떤 미래의 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측을 하지만, 사실은 인구 구조만큼 어느 정도 정확하게 근접된 예측을 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입니다. 이 도표에서 보시면 7%에서 14%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우리나라 18년 걸렸습니다. 2000년에 이제 고령화 사회, 2018년에 고령사회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8년 후인 2026년에는 14%에서 20%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바뀌게 됩니다. 다른 일본이나 프랑스나 이태리, 미국, 독일에 비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사실은. 다른 나라, 우리가 이제 고령사회의 대표적인 나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24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데 12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과 8년 만에 이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회 변화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6년이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20%인 초고령 사회가 머지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보시면은 2016년에는 0세에서 14세의 유소년 인구보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오히려 더 이제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무엇보다도 고령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 나이 드신 그 분들을 부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고 부담을 많이 갖게 되죠. 2018년에는 예, 생산 인구가 15세에서 64세인 생산 인구가 5명 정도에서 1명의 어르신을 부양을 했다고 한다면 2026년에는 3명이 한 어르신을 부양을 해야 하는 그런 부담을 갖게 되고요. 2050년에는 거의 1대1의 어떤 부양비 부담을 갖게 되는 그런 사회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령 사회가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로 평균 수명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의료기술이라든지 또 안전이나 위생 환경이 개선되고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평균 수명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 인구의 절대적인 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산업화가 되면서 가족의 가치관이 많이 바뀌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수가 줄어들게 되고 또 결혼을 안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예, 유년 생산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8년에 이제 우리가 14% 고령 사회가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2017년에 이미 고령 사회로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청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제 인구 추이를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고령 사회가 되는데 1년 정도가 더 앞당겼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초고령 사회 20%가 되는 초고령 사회도 2026년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저출산 또 고령화 추세가 지속이 되다 보면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70년에는 여성이 65.8세 정도가 이제 평균 수명이었고요. 남성이 58.7세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현재 2017년 기준으로 여성이 85.7세, 남성이 79.7세 이렇게 굉장히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20세 가까이 평균 수명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남녀 토탈 지금 82.7세 정도의 이제 평균 수명이 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거의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수치에 해당이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60세가 되면 굉장히 이제 오래 사셨다고 해서 장수했다고 해서 60세 회갑 잔치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주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60세에는 그 회갑 잔치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70 되어야 아니면 80 정도 되어야 그래도 장수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되고 있죠. 그만큼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100세 시대 하시잖아요. 그래서 80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정정하시고 과거에 어떻게 보면 60대 어르신 이상으로 사회활동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보시면은 이제 평균 연령의 기준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는데요. 0세에서 17세까지를 미성년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18세에서 65세가 청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수강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65세 미만일 가능성이 많으신데요. 보면 청년입니다. 청년.